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수익 종목으로 배우는 매매의 기술. 그동안 이슈 진단만 이렇게 칠판 강의를 했었는데요.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식으로다가 매매의 기법을 뭘로? 수익 종목으로. 수익 났었던 종목들, 왜 매수를 했었는지, 또 그게 어디까지 움직였었는지, 또 가면서 과정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사실은, 내 자랑하려고 나온 거지. 내가 사가지고 수익 난 종목,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지, 어떤 기법을 써서 매수했는지, 그걸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러 나오는 거니까, 딴지 가지 말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따라잡는다. 아시겠죠? 자, 매매의 기술. 그 첫 번째는요, 뭐냐면,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 진양산업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오세훈 관련주였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거거든요. 진양산업이고요. 오세훈 관련주. 자, 이거 보시면 뭐라 되죠? 차기 대권주자 언급. 차기 대권주자 언급. 뭐랑 비슷해? 지금의 어떤 형태랑 좀 비슷하죠? 지금도 뭐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오세훈 그 당시 뭐 전 서울시장이었나요?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설 것이다.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됐었던 그 내용이 좀 있었죠. 자, 차트는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차트 상황에서 보시면 주가가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자리. 야, 이거 어디랑 비슷하죠? 자, 올해 4월, 그죠? 여기가 2025년 4월과 조금 닮았죠? 급락, 그 다음에 급등. 자, 그래서 요즘의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급락하고 나서 급등이 나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배울 게 뭐냐? 자, 정고점이죠? 그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겠죠? 요거는 여기 급등 나오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되돌림입니다. 되돌림.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적 반등. 또는 이제 뭐 유식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뛰어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되돌림입니다. 되돌림. 되돌림 반등은, 자, 되돌림 반등을 볼게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되돌림 반등. 사실은 자랑하러 나온 거지만 이런 것들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 배워가자 얘기죠. 자, 되돌림은 전 고점이야. 여기 고점. 주가 이게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주가 떨어지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전 고점과 저점의 어디? 절반이요. 이렇게 해서 반 닦아서 여기 같은 거죠. 절반.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절반까지 올라가고 나면 뭐가 되느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좀 조정하다 다시 올라가든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절반 정도 나오는 바로 요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을 아주 잘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면 여기는 그냥 매도 자리가 되죠. 매도. 아이고 절반이나 올라왔는데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요 되돌림에 대한 반등.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고점에 물렸어. 떨어졌어. 그러면 반까지 올라올 테니까 추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자. 요거 나올 수 있고요. 나는 이 종목이 없는데, 이거 반등 나오겠는데? 그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는 되돌림 반등입니다.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보세요. 정고점이죠? 저점이죠? 딱 절반 올라왔어요? 아이고, 절반에서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그러지 마. 그냥 절반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하고 대충 비슷하잖아. 그럼 이제 절반 정도 올라온다. 딱 절반이 아니라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10원이다. 그래가지고 뭐 55원까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40원이 될 수도 있고 6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간다니 절반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는 다 올라왔으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도가 나왔으니까 횡보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급락한 주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평선이 무너져 있죠? 이격이 아래쪽으로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요 구간이 되게 되면 위쪽에 저항 라인이 생깁니다. 요거를 넘지 못해서 요게 생기는 거거든요. 아, 난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아먹겠어. 이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애도 있어요.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딱 넘어가 주는 거야. 저항 돌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세. 근데 여기서 뭐라고? 차기 대권 주자를 언급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 주식은, 야, 이거 뭔가 조금 색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걸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그래서 문자가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매매 기법들, 이제 실제로 종목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투사죠. 성투사. 문자 나간 내용이에요. 날짜는 2020년 7월 24일. 2020년 7월 24일부터 매수를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눌림목과 대선 테마 두 가지로 묶어가지고 갑니다. 대선 테마가 조금 이르긴 했었어요. 했는데 뭐였어? 대선 주자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 당시 같이 움직였던 게 안랩, 써니전자 이런 거 있었어요. 안철수 관련주.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그 당시에도 이재명 관련주가 있었죠. 자,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낙선이 됐었던 부분이지, 지난번에도 이재명 관련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그 당시에는 안철수도 지지율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약간 이제 뭐 합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여기 애매해졌죠. 자, 아무튼 이런 대선 테마. 요 당시는 이제 대선 후보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경선 또는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구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자가 나가는데 눌림목 3,620원에 사자. 3,620원, 3,650원. 현재가 수준에서 일단 3% 삽시다. 이게 언제 나가는 거냐면 7월 24일 날 오전 9시 5분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났는데 이거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3,700원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나옵니다. 자,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분할 접근으로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타이밍이 좋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 비중을 더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8월 10날 오전 9시 28분에 없는 사람들 또 사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중이 약하면 더 사세요. 조금밖에 안 샀으면 더 사세요가 되는 거죠. 자, 8월 13일 날은 또 사세요. 네. 자, 7월 24일 날 사세요. 8월 10날 또 사세요. 13일 날 더 사세요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다?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의 기법입니다. 한 번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 사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흐름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매매했었던 내역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진양산업 7월 달에 무슨 모양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 모양인데 요거 한번 크게 한번 확대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면이 조금 커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저항. 그죠? 이게 저항대예요. 네. 저항을 어떻게 했어요? 쭈빗 하면서 가다가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저항을요. 한 방에 뚫어버리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거래량 나온 차트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빵 튀거든요. 거래량이. 이게 거래예요. 거래량이 빵 튑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슬 받아버려요. 재밌는 게 있죠? 빵 튈 때 거래량 빵 터졌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말라버렸다? 이건 뭐라고? 기억하세요? 자, 빵 터질 때 거래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매도가 있다, 없다? 거래가 없으면 매도가 없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반등할 때 매수한 사람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everybody가 다 물려 있는 거죠. 너도 물렸어? 나도 물렸어. 오케이 바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7월이고 여기가 8월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역배열에서 보세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지지선. 자, 요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눌림목은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은 뭐냐? 말 그대로 빵 치고 올라가서 계속 가고 싶은데, 야, 잠깐 쉬어. 잠깐 있어. 워워워 진정해. 이렇게 나온 게 눌림목이거든. 진정해. 네. 진정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너무 들이대지 마, 이런 거. 이게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요걸 해보죠. 저항대예요. 근데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빵 치고 올라간 거야, 저항대를.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주목을 하죠. 띵 하고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정해, 진정해. 야, 진정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들어간 애들은 뭐다?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 매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렵게 뚫어낸 이 저항대를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딱 지지해가지고요. 다음날 뿅. 야, 이쯤이면 된 것 같아. 진정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눌림목은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돌파도 괜찮지만, 돌파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시면 거의 대부분 눌림목으로는 공략이 완벽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배열에서 뚫고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예전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그죠?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뭐였다? 눌림목. 그러면 우리는 매수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여기. 그래서 3,700원. 여기가 지금 3,645원 나와 있거든요. 3,700원에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 차트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봅시다. 어우, 저 보세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나오죠?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 나옵니다. 네. 보세요. 여기 3,700원. 여기 매수예요, 매수. 문자 나간 자리죠? 여기. 아까 전에 봤던데,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죠? 여기. 그러다가 이게 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이게 3월 달쯤 되는데 9,730원. 와우! 3,700원짜리가 9,700원 가니까 몇 배? 2.5배 정도 올랐죠? 네, 2.5배. 와, 수익을 죽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네, 거래량 늘어나죠? 쭉 떨어져.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우리가 또 봅시다. 자, 여기에서부터 추세를 쭉 이어보세요. 쭉 이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가 그냥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뭐냐고 볼 수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오버슈팅. 자, 요때는 우리가 오버슈팅을 할 때는 주가가 오버슈팅 한다 이거야. 이게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나댄다. 우리 자꾸 그냥 깝친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나대지 마. 나댄다는 거야. 나댄다. 오버슈팅은 나댄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나대.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나대지 마. 근데 이놈을 내가 손절할 건 아니야. 이놈을 버릴 건 아니야. 나의 동료야. 근데 나대는 거를 조금 진정시킬 뿐이죠. 그래서 주가가 잘 가다가 오버슈팅을 때려요. 그러면은 야, 나대지 마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추세가 이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 나올 때 결론 두 가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판다. 두 번째는 놔둔다죠. 네. 팔거나 그냥 홀딩을 할 수가 있는데, 팔 때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높은 데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겠다는 전략. 요거 잘만 쓰면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재수없게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못 먹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놓쳤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냥 열받는 거죠. 자, 그냥 놔둔다. 놔둘 때는요, 이게 생각보다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한 30%까지 까먹을 수 있어요. 내가 수익률이 250%였는데 수익률 갑자기 50%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럼 엄청 아깝거든. 그 멘탈이 바사삭합니다. 내가 250% 수익 나던 주식이었는데 겨우 50%밖에 안 나왔어. 네. 열받는 거지.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멘탈이 부서집니다. 자, 그럼 팔고 나서 올라갈 때 못 샀는데, 팔고 났는데 못 사고 그냥 올라갔어. 그때가 멘탈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놔뒀다가 이만큼 빠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충격을 더 세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가만히 수익 난 거 갖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리거든. 그러면 멘탈이 빠사삭. 이거는 아이씨 그래도 먹어 팔았는데 뭐 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이 큰 만큼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세요. 자, 그래서 저 오버슈팅한 구간을 버틴 사람들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3,650원이요. 3,700원에 샀는데 13,650원 고점을 찍는 거야. 그럼 몇 프로? 한 400%쯤 나오는 거죠? 네. 한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네, 4배 정도. 4배. 요거 하나 참은 거예요. 요거 하나 참은 거. 그러니까 4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중간에 오버슈팅을 견디거나 팔건 아니면 버티건 뭐 다시 사건 이거는 그 다음의 일이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지랄하고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버슈팅 하는 거 보고 여기 9,700원에 따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손절 때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랐을까의 가장 중요한 맥점은 뭐다? 내가 초기에 어디서 매수했느냐. 저점 매수했니? 오케이, 그럼 된 거야. 그때 재료가 뭐가 있었니? 대선 테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붙어주는 거죠. 눌림목도 나왔어. 거래량도 들어왔어. 뭔가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추세가 돌파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차트 맥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급락. 여기 최고점 4,800원입니다. 급락했어요. 최저가가 1,980원. 그 다음에 반등 절반까지 올라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역배열 쭉 나오죠. 두두두두두두 돌파.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여기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만 잠깐만 확대해 볼게요. 요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보세요. 네,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죠? 짜잔. 여기 빵 터진 자리예요. 이게 거래량 빵 터진 자리. 그 다음에 거래가 말라비틀어졌다. 제가 해드린 말씀이 맞죠? 요게 거래량 터진 날, 돌파한 날이죠.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요. 그래서 요날 거래량이 터진 거고, 그리고 요날 거래량이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진양산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귀를 했는데, 매수는 그러면 여기서 자신있게 들어가면 되겠죠? 매수. 네. 문자로 나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도 주가 추이가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들일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럼 이런 패턴들 나오면 재료가 붙었네? 차트 모양이 좋으네? 이런 과정을 거쳤네? 저항선 넘어갔네? 오케이.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로 오늘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판단도 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을 못 내리면 안 되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면 일단 한 번 정도는 찔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법들을 잘 보시고 정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구나.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지나간 차트 가지고 누가 말 못하냐 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문자 보낸 내용들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나는 그래서 매수를 했다 라고 이거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뭐 자랑이라고 얘기했지만 근거지 근거. 네, 나는 과거의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했었다 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엄청 수익 많이 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진양 산업에 대한 매매 포인트, 스킬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것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시장의 패턴,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 거래량,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